모든 궁금증 머니. 네. 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그림자금요. 네. 그림자금요. 그림자가 상당히 기네요, 얘가. 이거 엄청 어마어마한데 네. 범위가 전 이거 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곰이죠. 네. 곰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금이라는 게 어딘가 좀 음모론적이고 느낌이 들다 보니 사실 음모론은 전혀 아닌데 이게 정설보다는 야설이 더 재밌죠. 그렇죠. 야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민생 그리고 거기다가 바오산, 금주, 금주은행까지 갑니다. 끝으로 하나까지 이제 엮여 있다. 여기까지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민생 그런 회사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민생투자그룹이라고 중국에 있는 그 민간 그룹 중에 제일 거대한 펀드 회사입니다. 펀드 회사예요? 네, 펀드 회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한마디로 자산운용사인 거예요,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 자산운용사 뭐 증권사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얘네가 홍콩에다가 회사를 두고 돈을 많이 쏴줍니다. 여기저기다가. 홍콩이 이제 세계적인 금융 허브다 그렇죠. 보니까 돈 조달하기가 싸죠. 그래갖고 이걸 갖다 회사들한테 돈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좀 약간 좀 그래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중국 권력부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에. 그래갖고 중국 최대의 민간 투자 회사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회사 만들 자본금은 중국에 있는 거대한 회사들이 전부 다 참여해갖고 조금씩 십시일반해갖고 돈 모아갖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갖고 이 돈을 갖다가 중국 내에 있는 뭐 기간 설비 투자하는 거, 뭐 고속철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도로 온다던가 이런 데 돈 빌려주는 겁니다. 저희 뭐 하나금융이나 아니면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 돈 빌려줘갖고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대1로 사업하는 데다가 돈 집어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냐면 이제 뭐 중국의 대회사가 큰 거니까. 간만에 1대1로. 1대1로. 예, 1대1로 막 밀어넣어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지난 1월에 부도가 납니다. 지난 1월? 1월에. 2019년 1월? 한 1조 4천원, 1조 2천원 정도 부도가 났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중국 최대 펀드 회사가 돈을 못 갚는데 이자를 못 줘.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1월 달에 부도가 났는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그걸 갖다가 죽지 않고? 부도가 났는데? 중국 개발은행이라는 데서 돈을 대준 겁니다. 은행에서 대신 갚아줬어요. 홍콩 지점이. 말 그대로 그거나 똑같네요. 옛날에 리만 브러스인가? 그 뭐지? 이 했을 때 워런 버핏이 등장해서 걔들을 살렸던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어차피 이제 1대1 사업에다 돈을 댔으니까 말 됐거든요. 뭐 국가 사업들 여러 가지 하는데 하는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철도 놓고 하는데 거기다 뭐 돈 좀 빌려주고 보여주고 했는데 어차피 국가 내에 있는 다른 많은 회사들이 돈을 댔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민생투자그룹의 부회장인가를 하나금융지주에서 하셨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민생투자그룹에 하나금융지주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지분 참여를 한 거예요? 일부 지분 참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언론사에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또 이제 하나금융이라는 본 회사라 이름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언론사 내용을 얘기해 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일부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금융지주 중국 지점에서 돈이 나갔다는 기사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돈을 나간지는 몰라요. 근데 부의장인가 뭐 좀 높은 자리를 갖다 하나금융지주 분이 직접 갖다 겸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민생 이제 의장이나 대장은 뭐 중국 사람 당연히 하고 한국의 하나은행에서 일부 참여를 했다. 그럼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겠네요? 알 수 없습니다. 공시를 안 하죠. 뭐 여하튼 민간 회사니까 자기가 그 정도면 꽤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게요. 부회장 정도를 준다고 하면 뭐 지분 5% 정도 들어갔는데 그걸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20-30%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번에 또 터졌어요. 또 쳐갖고 다음 달에 갚아야 될 한 5,200억, 5,600억짜리가 터졌습니다 또. 근데 이걸 또 누가 막아줄 거냐? 말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난번 망한 거에 한 반 정도가 그러면 또 터진 거네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진 거죠. 근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왜 떨어졌지? 그래갖고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오산 은행이 나옵니다. 바오샨? 은행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1월 달에 망했을 때 개발은행이 빌려줬다면서요? 개발은행이 막아줬죠, 그거를. 그러니까 중국 개발은행은 중국 국영업체예요. 근데 갑자기 또 은행이 또 나오니까. 이 바오산 은행은 뭐냐면은 내몽고 지역에 있던 아주 소규모 조그마한 은행이었어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 단위 농협 뭐 이런. 지방 단위 농협인데 얘가 빵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지방은행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지방은행은 아까도 처음에 좀 말씀드렸는데 돈을 갖다 자기가 충분히 저금을 받아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지방 단위 농협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희 같은 이제 국민은행, 우리은행한테 채권을 팔아요. 만약에 이제 고음이 가서 농협 가서 그런 거죠. 나 집 져야 되니까 3억만 빌려줘. 빌려주겠죠. 은행은 저하고 사인했잖아요. 사인한 그 채권을 갖다 주고서 우리은행한테 가서 3억 빌려줘. 고민한테 6%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 4% 줄게. 중간 난 띠기로 2% 먹는 거야.
할래 말래 그러면 하지 뭐. 네가 책임져. 네. 알겠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거죠. 네. 중간에 신용이 있으니까 은행이니까.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바오산 은행이라는 데가 내몽고 지역에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기 뭐 중북부에 첨단 산업도 아니고 옛날에 뭐 석탄이나 캐고 내몽고 지역이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몽골 가까이에 있는 맞습니다. 그쪽에 네. 뭐 사막도 많고 맨날 네. 그렇다는 얘기인데 경기 안 좋은데 중국 러스트벨트 중에 하나입니다. 안 좋은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사업 이런 것도 안 좋고 그랬겠죠. 네. 은행이 이제 건설사업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다 돈 빌려줬는데 이게 엉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근데 부도가 나면 안 되겠죠. 아마 안 됩니다. 은행이 망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무조건 은행은 망하면 안 돼요. 네. 금융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중국 중앙은행이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는데 여기서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인수를 하면은 그 누군가 우리 은행이나 국민은행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지방 농협에다. 네. 이걸 돈을 갖다가 다 갚아줄 거냐? 아니면 니들도 돈 빌려줬지만 니들도 좀 책임을 져야지 할 거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책임을 누군가 지거나 뭐 구조조정을 하거나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조조정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갖다 가져왔는데 이 돈을 갖다 중앙에 다 물어주면은 뭐라면 이제 그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애들한테 중앙은행이 느낀 거죠. 어려운 애들한테 왜 너 돈을 빌려줬냐? 이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에다가 독일 은행들이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독일 은행들한테 그랬죠. 야 니들은 왜 도대체 그리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갖고 그리스가 망하게 만들었어?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죠. 독일 은행들아 니들도 좀 책임을 져라. 그리스가 망했으니까 17반 뭐 내가 좀 물어주는 것도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뭐 아니면 다른 뭐 유럽 의회가 니들도 한 30%나 한 50% 정도 까줘. 빚 갚을 돈을. 그러니까 독일 은행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야, 돈 빌려가면 갚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왜 그걸 까줘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상해나 북경에 보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거긴 대형 은행들이 바오산 은행한테 돈 빌려줬단 말이에요. 빌려준 게 아니고 이제 그 도매금융시장에서 바오산 은행이나 걔들이 이제 발행한 채권을 사준 거죠. 그 도매금융시장에서 가져갔는데 이거 갖다 30%로 헤어컷을 해버린 겁니다. 헤어컷이 바로 그 30% 까주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장을 하는 거죠. 야, 난 은행한테 빌렸으니까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은행채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30% 날라갔네? 의자 내가 몇 프로 먹으려고 30% 날렸어. 그럼 이제 고민되는 거죠.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 왜? 대형은행이. 차라리 내가 또 까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위험한 애들 은행채 안 사줄래.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바오산은행이 또 뭔가 하려는 걸 이제 바오산은 아예 안 주고 안 주겠고 다른 비슷한 게 그 지역이나 아니 다른 은행들 중에 좀 약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건 이제 그런 대형 은행들이 향후에는 저런 은행들한테 난 이제 안 하겠다. 안 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쟤들이 이자 많이 준다고 해도 저거 또 터지면 어떻게 해? 나 돈 뜯길 거잖아. 안 벌고 말자. 안 벌고 말지. 야, 나 마음 편하게 살래. 근데 굳이 쟤들한테 줘가지고 어차피 예금자 얼마 금리 안 줬는데 뭐 돈 조금 덜 벌면 되지. 뜯기하고 30%막 이렇게 헤어컷이라고 말하나. 그러니까 그냥 돈 띄면은 골치 아프잖아. 그래갖고 돈 안 돌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저등급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용등급 저등급 은행들. 얘들이 돈을 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고모한테 돈을 빌려주려면은 이 돈이 안 도는 겁니다.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채권을 매각을 하는데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지금 비핵심 부채잖아요. 은행 외부에 돈 도는데 이것도 이제 은행가니까 도매금융시장도 비핵심 부채거든요. 은행끼리 도는 거는 또 비핵심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다가 또 빌려줘야 되는데 그 도매금융시장에 단기로 빌려다가 대출은 장기로 했거든요. 똑같이. 근데 이게 막히는 겁니다. 만기가 돌아오면은 자기가 다시 또 채권을 돌려가지고 이제 RP시장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해야 돼. 곰한테는 집 진다고 해가지고 이걸 3년 또는 5년짜리 빌려줬는데 이 소규모 은행들은 이걸 갖다 채권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6개월 아니면 1개월 아니면 일주일짜리 돌리는 겁니다. 계속 사고파고 하면서 낮게. 근데 이걸 갖다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또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기 문제가 돌아오죠. 이 바오산 은행 사건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있죠. 돈을 빌려줄 때 야, 난 제일 못 믿겠어. 그러니 보험을 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보험 요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험 요금은 대출 금액 뭐 0.01% 뭐 이렇게 하겠죠. 은행이니까. 근데 이게 폭증을 합니다. 모두 다 폭증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저등급 은행한테 올라가고 또 은행채를 이제 경매를 하거든요. 내놓고 하면 바오산 은행 비슷한 애들은 은행채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원래 뭐 7, 80%, 90% 팔렸다면 이게 뭐 40%, 50% 떨어지는 거죠. 그거 이제
돈매 경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갖고 처음에는 바오산은행을 했는데 2019년 7월 25일 날은 금주은행이라는 것까지 옮겨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금주은행이 라오닝성인데 한국 근처에 있네요. 한국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옮겨 붙어가지고 이제 서구 사람들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중국이 터진다. 막 그러면서 미국 애들 막 와 하고 있어요. 아니 터지면 이게 뭘 모르는 거죠. 터지면 감게 죽는 건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이래저래 했어도 어떻게 은행을 잘 막아왔었거든요. 아까 내몽고 지역이라는 것은 여기 좀 표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 이게 내몽고예요. 네, 네. 무언가 북쪽에 비슷하게 붙어있죠. 이렇게. 네. 이게 중국의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데거든요. 러스트벨트는 이제 옛날 구공업.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저희가 뭐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라던가 아니면 뭐 탄센터라던가 아니면 뭐 뭐 드론 만드는 건 남쪽에 있고 또 뭐 얘는 북쪽에 있죠. 지도상으로도 보면 내륙 지방이라서 예. 뭐 어떤 뭐 외국 수출하는 것보다는 그 내수 위주 그쵸.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철강이나 석탄이나 네. 옛날 이제 구공업 아무래도 지역에 쪽에 뭐 있습니다. 수송수단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좀 잘 못 사는 동네죠. 잘 못 삽니다. 중국에도. 네, 그렇죠. 해안가 이쪽이 잘 사는 동네고 네, 이쪽에 네. 이제 홍콩 근처가 잘 사는 동네고 네. 이쪽에 은행들이 이제 약화되고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여기 금주은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네. 진주은행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있답니다. 이 은행이 이제 가장 최근에 지금 이제 오늘자로 네. 무슨 일이 생긴 건데요?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돈을 아무나 안 빌려주는 거예요, 얘한테. 대출을 갚아야 될 건 돌아오는데 네. 단기로 빌려왔으니까 네. 얘는 곰한테 10억을 대출해줬는데 네. 그 10억을 갖다가 일주일짜리 아니면 한 달짜리 빌려온 거죠. 그래서 네. 이 채권을 계속 팔아가고 돌려야 돼요. 네. 곰한테 6% 받기로 했는데 다른 애들한테 4% 주고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이걸 매달 이제 아니면 매주 교체를 했거든요. 대출. 네. 근데 은행들이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 네. 너한테 안 빌려줄래. 네. 위험해갖고 너한테는 돈을 못 주겠어. 그러니까 이 은행이 또 바오산은행처럼 부도나 기점으로 몰린 겁니다. 오늘자로 부도난 건 아니고? 부도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중앙에서 사람 내려간 그러니까 거죠. 뭐 굳이 얘기하면 부도 직전이다. 이렇게 이제 부도 직전보다는 거죠? 부도 직전이라기보다는 돈을 안 빌려줘요 하고 잃는 거죠. 나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금주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죠. 발표를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로이터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얘 지금 어. 유동성 위에 몰려가지고 로이터가 보도를 하는 걸 무슨 수로 알겠어? 쟤네들이 그렇죠, 얘기하지 그렇죠, 않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하기도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좀 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중앙 관리들이 라오닝성으로 가가지고 이제 큰 행들한테 그런 거죠. 얘들 가만히 있지 말고 돈 좀 빌려줘야 시더라. 그러니까 큰 행들이 야 너 여차 하면 나 또 돈 뛸 거 아니야? 그 지목당했던 은행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일 위험하다라고. 국가한테 보증을 요구하나요 지금? 국가는 알아서 빌려주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뭐 더 이상 기사가 없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은행 네. 알아서 빌려줘라. 그 중앙기구에서는 알아서 빌려줘라 하는 것 같은데 네. 은행들은 내가 돈 띄면 네가 책임져 줄 거냐라고 분명히 말할 것 같고 네.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국유화를 시키는 거죠. 네. 근데 국유화를 시키면 이제 다 함께 보기가 그런 거죠. 또 하나 망했네. 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네. 전에 대출 나갔던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또 헤어커서 했을 거냐. 네. 여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계속해서 예. 손해가 또 돈을 뜰 거냐. 네. 여기서 이제 막 뭐랄까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까 하나금융지주 말씀드렸죠. 좀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하나금융지주가 돈을 빌려줬거든요. 거기다가 네. 돈 분명히 다 했어요. 네. 민생투자금융도 부도가 나 있고 이렇게 바오산 뭐 이렇게 했고 돈 돌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외국에서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돈 빌려주기가 좀 불안한 거죠. 중국에 뭐 돈 얼마나 빌려줬는데 말할 수 있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가긴 들어갔거든요. 네. 그 돈이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면 빠져나올 수가 있죠. 특히 네. 홍콩을 통해 들어간 돈이 많고요. 그 말고도 버뮤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조세피난처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 은행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뭐 보험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끌고 간 걸로 그림자금 네. 뒤쪽으로 돌려 가져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것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 금융이 제일 공격적으로 보면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그렇죠. 보면 유일하게 그런 금융 회사 중에서 선전하는 회사잖아요. 소상민을 해서 뭐 신한이나 우리나 이런 애들이 무슨 선전하는 건 거의 못 봤는데 열심히 선전하죠. 하나는 그렇게 만약 그렇게 해서 잘못이 되면은 금융회사들이 다시 또 움츠러들면서 공격적으로 안 하겠네. 잘못된 나시면 어떤? 그러니까 저기 터져서 하나금융지주가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거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냥 대출이나 좀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럼 또 있겠네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하나금융지주가 되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왜냐면 우리나라 금융이 항상 그런 게 부족하다고 맨날 욕 먹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금융 그렇게 좀 더 좀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꼭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현재 막 이렇게 터지면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은행업이라는 속성상 네. 시티뱅크를 차리신 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은행업이라는 것은 호경기 때는 대출을 최대한 이제 건전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잘해주지 말란 얘기죠. 네. 불경기 때는 어려운 사람들 돈을 많이 대출해서 살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세상 그렇게 안 하죠. 반대로 하죠. 반대로 하죠. 호경기 때는 너 집 사라고 돈 열심히 빌려주고 네. 불경기가 되면 이 새끼 망할 것 같으니까 돈 다 뺏어가죠. 네네. 예, 그게 이제 은행업이죠. 그리고 네. 이제 하나금융주주가 얼마 전에 베트남 최대 은행은 지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한 1조 네. 정도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저기 많이 하네 그럼 하나가 제일. 그렇죠. 지금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나가 한 3위쯤 하지 않나? 그쯤 할 것 같습니다. 1, 2가 신한 뭐 KB 정도 되지 않나? 예,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은행은 뭐 국립은행이니까 네. 치고 뭐 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적금 빼야 돼요.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하나금융이 투자를 했는데 네. 투자한 은행이 민생투자금융이나 돈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네. 외에도 이제 중국 회사채 시장에 많이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거기 네. 금리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6% 나오는데 네. 국내 시장 금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거의. 네. 그러니까 나가 있는데 뭐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요소들이 보이는 겁니다. 경기가 네. 좋을 때 나갔으면 괜찮은데 경기가 나쁠 때도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뭐 저희가 은행업이라는 거대한 산업을 다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네, 그렇게. 하건 할 수 네. 없지만 이 강력한 이제 뭐랄까 진출 모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는 좀 불안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중국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금융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네. 그것들이 전부 다 좀 하나금융 지주의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냐? 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림자 금융을 이거로 저희가 그래도 하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외화 차입, 그러니까 환율하고 문제 있는 이제 그걸 좀 약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림자 금융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그림자 금융이 현재 중국에서 이제 있는데 상당히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위태위태하냐, 그냥 위험 정도냐 있을 때 위태위태까지는 모르겠고 위험은 넘은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게 16년도에 네. 위태위태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시진핑이 그걸 느끼고서 야 이거 냅두면 우리 망하겠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암을 도려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림자 금융을 때려잡았습니다. 네. 때려잡아가지고 얼추 때려잡은 상황에서 팔에 암이 있으니까 팔을 잘라라. 그래갖고 자르는 식으로 네. 그림자 금융을 쓸어버렸는데 쓸어버린 순간에 뒤에서 강목으로 트럼프가 냅다 때려버립니다. 네. 그래갖고 암도 못 고치고 머리 2개 맞아갖고 혼수 상태 속에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지금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렇죠. 뒤에 강목으로 맞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방송 여기서 강목 맞은 강목 맞은 중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타이틀은 강목 맞은 중국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오늘의 방송을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